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론과 상상만으로 기소했다면서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 예, 어제 첫 재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특검과 경찰이 제기한 18개 혐의 중에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 측의 항변, 국정농단 사태를 직접 수사했던 특검팀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조사관으로 참여했던 분이세요. 신재현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날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예, 지금은 그 특검팀에서 나오셔서 다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예, 다시 일하던 로펌으로 복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서 검찰의 특수본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수사했던 내용인데 어제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은 18개 혐의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상상으로 기소하신 겁니까? 법률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어제 유영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검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예.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검찰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 돈봉투 얘기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선수를 잡는달지, 이런 선제공격을 한달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추론과 상상으로 상상으로. 기소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기선 잡으려는 기싸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증거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했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또 했냐면 상당수의 증거가 언론 기사더라. 언제부터 언론 기사가 증거로 제출됐냐?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통상 언론 기사는 이제 증거로 제출이 돼도 약간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 면에서 이제 공소 사실 자체를 직접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어허.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이제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내용을 보충한달지 이제 그랬다면은 충분히 증거로서 가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죠. 그러면 좀 말씀 듣고 보니 박 전 대통령 혐의가 크게 직권남용 혐의, 뇌물수수 혐의 두 가지 축인데 예. 두 가지 혐의 모두 입증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증거가 좀 차고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랄지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보복 인사했다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뇌물수수 부분인데, 예. 뇌물수수 부분은 이제 공여자와 받는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가 관계랄지 공모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할 당시 대화 내용 중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것이 있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이제 자본기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 석연치 이런 않게. 간접 사실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가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말하는 상상이나 추론이 전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된다고 보세요. 뇌물수수 부분도 지금 모아놓은 충분히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전정범 전수석의 수첩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대가성 관계도 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이제 포괄적이고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나. 이게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약간 포괄적인 대가관계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니까. 포괄적 대가,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꼭 따라서 어떤 사안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다 이렇게 안 보고 예.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봤더라도 뇌물죄는 충분히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양쪽 다 가능하다라고 보신단 말씀. 근데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목조목 비판을 하더라고요. 먼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그래 블랙리스트는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부하들이 만든 걸 어떻게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건 살인범의 어머니한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이제 처음에는 관련자들이 이제 부인을 하고 뭐 자기들도 한 바 없고 위에서 지시받은 바 없다고 하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무장관인데 예. 이제 최근에 뭐 자기 재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 자리에서 뭐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편향적인 곳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게 바로 그 블랙리스트 뭐 문화계 지원 배제 지시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본 문화계 인사들도 말 그대로 차고 넘치고요. 예. 그래서 살인범 어머니가 살인범한테 살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살인범의 어머니가 뭐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예. 뭐 시켜놓고도 처벌을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역시 차고 넘친다. 직권남용 말씀하셨어요.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반박을 했냐면은 예.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돈 79억 원. 이게 뇌물이 되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가 같은 주머니, 경제 공동체였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고 공모 관계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은 약간 이제 생소한 개념인데 일반인이 듣기에는 예.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산을 혼유한다고 해서 서로의 돈을 섞어서 쓰고 부분 없이 쓰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삼성동 사저도 사실은 그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순희 씨가 계약을 체결했던 증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뭐 90년대부터 최순실 씨가 대납을 했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경제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간접 사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부부, 그래서 경제공동체라는 게 입증이 되더라도 그 부부가 서로 공모를 했느냐, 뇌물 받기로 이제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데 워낙 공모라는 거는 둘 사이에 이제 쿵덕쿵덕 은밀하게 말을 맞추는 거라 본인들이 이렇게 우리 공모 안 했어 하면은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공모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판례 법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공모 관계는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가능.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재단에 이제 재단 얘기를 하면서 출연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최순실은 재단에 돈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사적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뭐 해외 회사를 설립한달지. 그렇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법정 용어지만은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이제 분업 단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분업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공모가 뭐 묵시적으로든 순차적으로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본인들이 공모했어라고 꼭 인정을 해야만 공모가 입증되는 건 아니다. 인정되는 건 공모하는 아니다. 경우는 인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신 변호사님, 그 국정농단 혐의의 핵심이 삼성 뇌물죄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은 일부 증인들이 특검 수사에서 했던 증언들을 번복하고 있다,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서 딴소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이 재판부는 이 경찰 진술하고 다르게 이제 검찰과 특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제 두 가지 진술을 보고 어떠한 진술이 더 믿을 만한 것이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꼭 증언을 바꿨다고 해서 그 판사가 꼭 법정에서의 말만 믿는 건 아니니까. 아니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이제 뭐 또 증인이 뭐 한두 사람 증언으로 해서 범죄가 뭐 인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을 왜 바꿔요, 이 사람들 지금? 그거는 뭐 왜 바꿉니까? 이거 무슨 뭐 로비 압력이라도 들어간 거 아닌가?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말씀 못 하시지만 대략 뭐가 있었는가라고 궁금하게 되고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뭐 의정죄가 실제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이러면은 밝혀질 수 있겠죠. 특검팀에서 특별조사관으로 참여했던 신재현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나저나 특검팀에서 보낸 그 120일 돌아보면 어떠세요, 신 변호사님? 처음에는
특검에는 굉장히 이렇게 국민적인 열망도 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끝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고비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예. 결과가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좋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재판은 뭐 수사에서 기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잘 해서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검은 수사는 끝났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남아가지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소유지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할 때까지 할 텐데 예. 계속 국민들께서 이제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은 특검은 해체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이분들 남아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재판을 공판을 잘하는 공소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도 특검에게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모든 사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에 확정 판결 날 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할 때까지는 특검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죠. 그분들 안부도 종종 전해 들으실 텐데 조금 뭐 외로워하거나 이러시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 관심이 덜하니까 좀 서운하거나 적적한 면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끝까지 성원해준 사실 국민들 힘이 제일 크잖아요. 수사할 때도 그러셨죠? 그게 제일 큽니다. 예,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을 지냈습니다. 신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약간 대가성 관계도 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이제 포괄적이고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직무에 관한 청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나. 이게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약간 포괄적인 대가 관계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니까. 포괄적 대가,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꼭 어떤 사안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다 이렇게 안 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측면에서 봤더라도 뇌물죄는 충분히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양쪽 다 가능하다라고 보신단 말씀. 근데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목조목 비판을 하더라고요. 먼저 그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그래 블랙리스트는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부하들이 만든 걸 어떻게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건 살인범의 어머니한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이제 처음에는 관련자들이 이제 부인을 하고 뭐 자기들도 한 바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했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또 했냐면 상당수의 증거가 언론 기사더라. 언제부터 언론 기사가 증거로 제출됐냐?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통상 언론 기사는 이제 증거로 제출이 돼도 약간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 면에서 이제 공소 사실 자체를 뭐 직접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이제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내용을 보충한달지 이제 그랬다면은 충분히 뭐 증거로서 가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 박 전 대통령 혐의가 크게 직권남용 혐의, 뇌물수수 혐의 두 가지 축인데 두 가지 혐의 모두 입증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뭐 사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증거가 좀 차고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랄지 그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보복 인사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론과 상상만으로 기소했다면서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 예, 어제 첫 재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특검과 경찰이 제기한 18개 혐의 중에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 측의 항변, 국정농단 사태를 직접 수사했던 특검팀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조사관으로 참여했던 분이세요. 신재현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날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예. 지금은 그 특검팀에서 나오셔서 다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예, 다시 일하던 로펌으로 복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서 검찰의 특수본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수사했던 내용인데 어제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은 18개 혐의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상상으로 기소하신 겁니까? 법률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어제 유영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검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예.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검찰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 돈봉투 얘기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선수를 잡는달지, 이런 선제공격을 한달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추론과 상상으로 상상으로. 기소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기선 잡으려는 기싸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증거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이 얘기만 하는 게 근데 문제는 이제 뇌물수수 부분인데, 예. 뇌물수수 부분은 이제 공여자와 받는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가 관계랄지 공모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할 당시 대화 내용 중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것이 있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이제 자본기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 석연치 이런 않게. 간접 사실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가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말하는 상상이나 추론이 전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된다고 보세요. 뇌물수수 부분도 지금 모아놓은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